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후폭풍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교환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현금 주고받지 않고 아파트를 물물 교환하듯 맞바꾸는 겁니다. 이게 합법이라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양도세 증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무슨 상황인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최근 들어 아파트 교환 거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불안 심리가 이제 가중화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카페에다 올려서 서로 교환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주택자인 A씨, 15억에 산 아파트에 10년간 살았고 현재 시세는 55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집을 지금 팔면 현재 내야 하는 양도세는 약 2억 4천만 원. 하지만 내후년에 팔면 4억 원이 넘고 29년에는 9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비슷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는 주택끼리 맞바꾸며 사실상 양도세 중간 정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양도세 한번 털고 가자는 생각에 아파트가 오래돼서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 채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차익이 너무 크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교환 거래는 30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난 겁니다. 하반기에는 교환 거래가 더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한 여당 정치인의 버스하우스 제안이 당사자가 사과도 했지만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밈코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 베네수엘라까지 소환해 풍자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버스 여러 대가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여 있고 내부에는 침대와 소파, 주방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발행된 밈코인입니다. 코인 이름은 버스하우스, 영문으로는 K홈. 시가총액 300만 원 선으로 가상자산 발행 플랫폼에서 누구나 실제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소개 페이지에는 실제 주택 상품이나 정책이 아닌 밈코인이라며 가상의 발상에서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래나 교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위주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재미로 주고받는. 실제 밈코인은 얼마나 관심을 끄느냐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폐버스를 활용한 버스하우스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를 촬영해 청년주택 청약됐어요라고 소개하고 과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공급한 목탄버스 주택에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소환되는 등 풍자 컨텐츠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네, 징계 후 면직 처리된 김상호 전 춘추관장이 쏘아올린 공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고 직을 떠난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국토위에서 나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LH 사장님, 자료 제출하십시오. 아직 안 왔습니다.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임명 당시에 다 한성숙 4주택, 이찬진 2주택, 이성훈 3주택입니다. 이러니까 정책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이 정부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집을 지키고 직을 버렸다 뭐 이런 참모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등기가 늦어져서 가족이 거주 중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김병민 부시장님,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 못하는 것도 참 이유가 많네요. 예, 왜냐하면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주택자였잖아요. 총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집을 처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처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했던 일들도 현실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 물량들이 나와서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택
다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를 옥죄고 규제하는 방식에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건너갔다는 측면의 부정적인 인식도 이제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단순히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춘추관장의 사례를 보니 다주택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면서 거기에 불법 증축까지 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국민들에게만 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하면서 이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좀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 팔아야 되지 않냐, 부동산 처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러면 나는 공직을 그만둘게요.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내로남불. 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민주당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지 않습니까? 더불어 건저당으로. 나는 모든 꼼수를 써서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나는 내 재산, 내 집 다 지키겠다. 네, 다주택자 참모나 국무위원들이 등장을 하면 정부 정책에 힘이 좀 안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현삼 부원장님, 처분을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의 그런 입장이라고 하겠죠. 저는 당연히 처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을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쉬운 방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조속히 처분해야 될 필요성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직위를 통해 가지고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처분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뜻을 아마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채뿐인 본인의 주택을 처분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근저당을 설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초고가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여러 가지 조세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국토위에서는요, 버스하우스 논란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발언까지 소환됐는데요. 그 목소리도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했지만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진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전체 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넓이가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최저 주거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26평방미터입니다. 전용 부엌에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버스하우스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했고 김윤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당시 장관의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빵 찍는 것처럼 하면 밤새라도 찍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강대규 변호사님, 어쨌든 공급 부족이 모든 정부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이거부터 좀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면 이 대책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빵 찍는 것처럼 할 수 있죠. 빵집에 가면 매일 아침에 새로운 빵이 나옵니다. 그 빵을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은 내일 아침엔 나오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계획이라도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오세훈 서울시장 1기에서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서울에 650개를 지정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389개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서 40만 호가 취소됐어요. 그때 만약에 이 정책을 했으면 40만 호를 살릴 수가 있는데 40만 호라는 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인구를 1000만이라 하면 16%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빵 찍는 것처럼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부지 선정해가지고 계획 발표를 하면 왜 못합니까? 저는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희 의원이 어제 국토위에 불참을 했지만 아까 들으신 것처럼 유상범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면서 그 논란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8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다. 장관도 동의를 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물론 이 이후에 뭐 황희 의원은 이제 두문불출하면서 아이디어도 다 수습을 했고 사과하긴 했는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황희 의원이 이제 정치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정치적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난맥상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그러니까 지금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다고 합니다만 딴 사람도 아니고 황희 의원은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청년 버스가 대규모로 서울이라는 국제적인 도시에 등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 역량이 되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쉽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 주거 환경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자재를 안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정말 엎질러진 물처럼 도저히 뭐 주워 담기는 힘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신축 청년주택을 찾았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좋긴 좋은데 물량이 부족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민간 것도 20몇 대 1이다. 예, 그렇습니다. 26대 1입니다. 지금보다 공급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한 4만 한 7천 개 공급한다고 돼 있죠.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좀 발표를 해줘야죠. 서울시는 의지가 강한데 정부가 아직은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 풀어주질 않는 게. 네, 신축 청년주택을 방문을 해서 저렇게 청년들과 대화도 나눴고요.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정말 황당하다. 청년 주거를 이해 못한 거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김병민 부시장님, 네. 누가 봐도 이거는 황희 의원의 그 버스하우스를 좀 겨냥한 행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또 여기에 실거주를 강화하다 보니까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가게 되고 여기 가장 말단이 있게 되는 게 원룸 등에 살게 되는 청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기존에 드는 월세보다 10만 원, 20만 원 올려서도 월세 찾기 어렵다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예요. 예.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양질의 청년주택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해서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한참 낮게 들어갈 수 있는 청년주택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아서 보고 있는 곳이 청년 안심주택의 신축된 공간에 보이는데요. 살 수 있는 좋은 주거 환경들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공간, 또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좋은 시설에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렴한 값에. 예. 조금 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심해서 들어가는 것도 로또처럼 비춰지거든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저렇게 청년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들어오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사업해서 거기에 사업으로 그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물량들이 늘어나는 건데 예. 지금 정부의 방향은 임대 사업자를 죄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고 결국 그 피해가 공급 물량 축소로 청년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폐버스 논란 같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봤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모두 공급 부족이 가장 핵심 문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현선 부원장님, 민주당에서는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꾸 오시장 탓을 하는 건가요? 뭐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번이 초선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비판을 하지 않겠죠. 이번에 5번째 서울시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미 5년 차 임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 지금 박원순 시장 시정 무렵에 300곳이 넘는 그런 지역이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해제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해제한 겁니다. 직권으로 해제한 것은 그 일부에 부족해요. 일부 부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 탓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이전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주택 시장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여야 공익 모두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와 그다음에 서울시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 지점을 찾아서 그런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타협점이 없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이 또 할 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국토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서 서울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안들을 다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정책실장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도 같이 적극 응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점에 이 한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보는데 국무회의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가서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했지만 총리께서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현실을 그대로 지켜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 5년 동안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길들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후보조차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던 5년의 정책들을 그대로 따라서 착착 개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되짚어 본다면 선거 전에 했던 얘기와 선거 뒤에 부동산 문제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으니 이걸 정치적으로 치환하는 일만큼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